반갑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저희 회사 소개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시큐레이터 주식회사 창업가이기도 하고요. 우리 회사 엔진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악성 코드 분석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좀 오리엔트 되어 있는 좀 대표이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해킹 공격을 차단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아시는 제품들은 안티바이러스라고 해서 PC에 설치한 다음에 그 악성 코드를 탐지해주는 그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솔루션의 기본 원리가 누군가는 한 명 감염이 되면 내가 감염 안 되도록 시그너처 업데이트를 계속 받아서 그렇게 진단을 하죠. 그래서 그런 솔루션이 장점은 있지만 누군가 한 명 감염돼야 내가 백신처럼 이제 시그너처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이 단점도 같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 그런 보안 솔루션을 우리가 사용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공격 방식 자체가 악성 코드를 재사용하지 않고요. 악성 코드를 새로 만들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타겟을 가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진단된 시그너처가 없는 악성 코드가 들어오니까 해킹 공격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존의 백신 말고 알려지지 않은 새로 만들어진 악성 코드를 탐지해야 된다, 탐지하고 싶다라는 니즈 때문에 이런 시장이 생기게 된 건데요. 이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시장이 보안 시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평균 한 8%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시장은 글로벌로는 연평균 19.4%, 국내는 한 21.2%로 연평균 20%씩 고속 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예요. 이 비즈니스는 당연히 이 고객들이 기존의 그 알려진 악성 코드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악성 코드 유형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막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아주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한 10년 전부터 이제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성 코드를 어떻게 받느냐라는 건데요. 해킹 공격을 받으면 금감원 자료에 보면은 금융위원회 자료에 보면은 이메일을 통한 공격이 75%라고 나와 있고요. 이메일을 통하지 않은 공격이 25%입니다. 국내는 이렇고요. 버라이즌 같은 미국 자료에 보면 무려 90%가 이메일을 통해 악성 코드가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 악성 코드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왔을 확률이 대부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제일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거를 알지만 막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악성 코드가 들어오는지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예전에는 이메일로 이렇게 exe 파일 있잖아요. p 파일이라고 하는데 exe 파일을 이렇게 전송해서 그 사람이 exe 파일 다운받아서 실행해서 감염되고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네이버나 지메일이나 이런 메일에 exe 파일을 한번 첨부해 보세요. 그럼 아예 첨부 자체가 안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exe 파일을 전송하는 건 사실 기본 차단입니다. 그러면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파일은 이 문서 파일 형태와 이미지 파일 형태밖에 없어요. 근데 악성 코드도 최근 들어오는 공격은 대부분 이 문서 파일 형태로 악성 코드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메일 첨부 문서를 받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제 이거 들으시고 우리 회사 소개 자료를 이메일로 받으실 텐데 내가 이걸 의심스럽다고 해서 또 안 열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악성 코드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의심되지만 우리가 일을 하려면 반드시 문서 파일은 열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문서형 형태로 악성 코드가 계속 이제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원체 유명한 드라마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 드라마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영우라는 드라마인데요. 마지막 에피소드에 보면
인터파크 해킹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예요. 한번 재밌게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회사는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내부 직원이 이렇게 자소서를 하나 받아가지고요, 요 문서를 열어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회사가 망할 뻔하고 대표이사 자살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메일 첨부 파일 많이 열어보시잖아요. 근데 이 회사도 잘못한 거는 특별히 없어요. 그냥 내부 직원이 이메일 첨부 문서 열어본 겁니다. 근데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공격이고, 보시면은 우리가 문서를 받아서 이제 문서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노란색 컨텐츠 사용이라는 걸 아마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뭐냐면, 문서는 원래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좀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매크로라고 아시죠? 매크로라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매크로라는 기능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정상 기능이에요. 근데 정상 기능이라서 이 기능에다가, 매크로 기능에다가 외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해라 라는 매크로를 만들어서 문서에 넣으면 됩니다. 근데 그 매크로도 최근에 이제 챗 GPT라는 거 다 아시죠? 거기에 외부에서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는 매크로 만들어줘. 그러면 매크로 코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거 그냥 여기 넣으면 악성 문서 파일이 되는 거예요. 만들기가 되게 쉽고 공격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누구나 다 공격할 수 있어요. 문서로.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런 것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기본 차단을 해놓습니다. 이걸 누르지 않으면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상 기능이기 때문에. 근데 이 드라마 사례도 예시를 아주 잘 들었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문서를 딱 열어봤는데 문서를 보시려면 콘텐츠 사용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 악성 문서도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 문서를 받아보신 분은 문서가 안 열리니까 요거를 대부분 눌러보십니다. 요거 누르면 왠지 문서가 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눌러보면 이제 해킹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가 주의를 하더라도 감염되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러한 공격 자체는 아주 고급화된 타겟 공격은 아닙니다. 문서의 정상 기능을 이용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은 뭐 진단을 잘하냐 못하냐의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은 CDR이란 기술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CDR이란 기술은 뭐냐면 이렇게 문서가 정상적으로 어떤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 컨텐츠만 딱 제거해서 문서를 재조합해서 보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씨 없는 수박을 먹고 싶으면 항상 씨 없는 수박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먹는 사람은 이게 원래 씨가 없었던 수박인지 씨가 있었는데 없어졌던 수박인지 그건 몰라요. 그냥 계속 먹으면 씨 없는 수박만 먹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공격은 실제로 공격이 많기 때문에 CDR이라는 기술을 이용하면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킹 공격은 어떤 회사든 간에 특정 회사에 EXE 파일을 집어넣는 것은 사실상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문서 형태로는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문서가 그 회사에 들어갔다가 그 문서 파일이 악성 행위를 드랍하는 거예요. 문서는 우리가 계속 외부에서 받는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해킹 공격의 시작은 대부분 문서 형태로 시작이 됩니다. 문서가 들어가서 EXE 파일을 드랍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법 제재를 보면은 전자금융감독 시혜세칙이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금감원 산하의 모든 금융권은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시그너처로 진단한 안티바이러스 말고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지능형 해킹 방지 솔루션을 전부 다 수립 및 적용해라, 다 구입해라 라는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이 왜 통과가 됐냐면, 왜 통과돼서 시행되냐면 금융권은 예전에는 망 분리를 해놓고 인터넷이 안 되는 망에서 중요 업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킹에 어느 정도 보호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금감원 산하의 모든 금융권들이 밖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그래서 내린 게 그러면 밖에서도 금융권이 밖에서도 일하고 싶으면 백신만 가지고 안 되니까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전부 다 도입해 라고 하고 이 법안이 통과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말부터 금융권에 좀 저희 솔루션이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시그너처도 없는데 어떻게 탐지할까? 그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인데, 일단 시그너처가 없이 새로 만든 악성 코드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 이메일을 받는 사용자한테 먼저 감염을 시키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가상 운영체제에서 먼저 임상실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먼저 감염을 한번 시켜보고 가상 운영체제에서 랜섬웨어에 감염되거나 뭐 파일을 전송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격리시킨 다음에 실제 이메일을 받는 사람한테는 안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되게 획기적이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처음 만들었지만 임상실험을 빨리 해보고 차단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해서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겁니다. 이 솔루션을 처음 만든 회사가 FireEye라는 회사예요. 이 솔루션이 처음 나오고 고객들도 이제는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도 탐지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시장이 연평균 20% 성장하는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시장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임상실험을 하고 우리가 이 병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행위 기반 솔루션이 파일을 실행한 다음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행위를 지켜봅니다. 랜섬웨어로 감염시키는지 파일을 전송하는지 3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악성 행위를 수집해서 이건 악성 파일이야, 정상 파일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3분에서 5분 정도 딜레이가 걸린다는 게 단점이고요. 이 솔루션이 10년 전쯤에 나왔거든요. 이 솔루션이 나오고 나서 해커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 기반 솔루션을 어떻게 우회하냐면 가상 환경에서 한번 돌려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상 환경이면 내가 지금 PC 상황인지 가상 환경인지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상 환경이면 아예 동작을 안 하도록 이렇게 악성 코드를 만들고요. 또 이것도 시간차 공격인데 행위 기반 솔루션이 3분에서 5분 정도 행위를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악성 코드를 만들 때 한 3시간 후나 혹은 3일 후나 이렇게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3시간 후에 동작하는 악성 코드면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3시간 동안 붙들고 있다가 메일을 보내줘야 되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많이 기다려봐야 5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행위 기반을 우회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좀 민감한 기관에서 많이 공격하는 방식인데, 문서를 이렇게 3페이지 정도 이렇게 넘긴 다음에요. 마우스를 이미지에 오버해서 마우스가 흔들릴 때 그때 행위가 일어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상실험에서는 그런 환경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기반을 우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기반 솔루션이 10년 전에 나왔는데 해커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최근 나오는 악성 코드들은 요 3종 세트를 다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도 있고 대부분 요 세트를 구비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는 그동안 악성 코드 진단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첫 번째로 이 시그너처 기반은 알려진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솔루션입니다. 백신, 안티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가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 처음 만들어진 악성 코드도 탐지하자라는 개념으로 이 행위 기반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솔루션은 크게 시그너처, 행위 기반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종류를 구비하더라도 우리가 해킹 공격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악성 코드를 새로 만든 다음에 3종 세트 하나 붙이면 통과하는 겁니다. 그럼 해킹 공격이 일어나잖아요. 해킹 공격이 일어나면 보통 보안회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분석을 합니다. 이게 악성인지 정상인지 분석을 해서 악성으로 분석을 해서 찍으면 다시 시그너처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석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분석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기계어단에서 얘가 잠재적으로 악성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걸 제가 예전에 창업하기 전에는 주로 이 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취약점, 행위가 안 일어나는 악성 코드가 실제로 많고 이 취약점이 안 일어나더라도 내가 악성을 판단하는 그 로직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 자동화시켜서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행위가 없더라도 시그너처가 없더라도 진단하는 기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핵심 기술에 대한 슬라이드인데요. 첫 번째로 이 무회화 기술입니다. 이 무회화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CDR 기술인데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나 이런 공격은
공격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타겟 공격은 아니지만 공격 수량은 엄청나게 많고요. 감염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CDR로 문서 안에 액티브 컨텐츠가 있으면 딱 제거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낮은 수준의 공격은 완벽하게 이게 차단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막고자 하는 거는 타겟 공격이거든요. 타겟 공격은 이런 매크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문서의 취약점을 이용합니다. 취약점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PDF 파일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 개 막 어도비 리더에 올려서 읽다 보면 프로그램이 갑자기 퍽 꺼질 때가 있죠. 그게 그 사람이 어크로벳 리더를 만들기 때문에 항상 버그가 있기 마련입니다. 해커들이 찾는 건 그런 버그예요. 그래서 어크로벳 리더를 만든 사람이 전혀 고려하지 못한 방식으로 PDF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 거냐면요. PDF 파일 자체는 스크립트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실행 파일이 아니니까. 근데 얘가 어크로벳 리더 프로그램이 로딩될 때 어크로벳 리더 프로그램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데이터를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크로벳 리더 프로그램은 exe 파일이잖아요. 걔가 실행 파일이잖아요. exe 파일이 갑자기 폭 꺼지면서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확히 말하면 좀비화가 되는 겁니다. PDF 파일이 어크로벳 리더 파일을 장악해버려서 어크로벳 리더 exe 프로그램이 랜섬웨어도 하고 악성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공격은 아주 전문화된 공격이고요.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극히 적습니다. 이런 것들은 타겟 공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당연히 새로 만들었으니까 시그너처가 없고요. 행위 3종 세트 갖고 와서 우회합니다. 그러면은 해킹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 취약점이 일어나는 근본 원리가 있거든요. 그 근본 원리에서 진단하면 행위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진단할 수 있으면 기계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자동화해서 우리 솔루션을 만든 거고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그럼 고객은 이러한 기술을 어떠한 가치로 제공받느냐에 대한 유스 케이스인데요. 여러분들 안티바이러스, 안티스팸 많이 쓰시잖아요. 스팸 솔루션 바로 다음에다가 그냥 걸어놓으면 됩니다. 막 PC에 설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트워크 안에 그냥 걸어놓으면 동작은 아주 심플합니다. 악성이면 차단, 정상이면 통과. 이게 끝입니다. Yes or No로 동작합니다. 구성 방식도 아주 심플하고요. 사용도 아주 심플한데 막상 걸어놓으면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냐면 지금 이거는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 우리 고객 적용 사례인데요. 말레이시아는 제가 보면 평균적으로 악성 코드가 좀 많이 들어오는 국가예요. 그래서 보면은 한 POC를 한 30에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한 달 동안 668개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인데요. 여기는 한 15일 걸었더니 한 42개 들어오는데 이거는 해외 사례를 말씀드렸고 국내 사례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걸어놓으면 거의 예외 없이 악성 코드가 탐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모를 때는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걸어서 한 달에 우리 회사에 40개씩 악성 코드가 들어온다는 거 알면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안 담당자도 걸고 나서 몰랐던 악성 코드가 탐지되는 순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인데요. 이런 이 해킹 솔루션을 당연히 우리 회사에도 걸어놨어요. 우리 회사에도 걸어놨는데 이 어떻게 악성 코드 공격을 하는지 보면은 대부분 주요 임원을 타겟으로 합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악성 코드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주요 임원들 내가 이걸 안 썼으면 계속 들어왔겠구나라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IR을 하고 다녀서 그런지 최근 들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대부분 악성 코드를 얼마나 들어오는지 잘 몰라서 안 쓰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걸어보면 악성 코드가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돈 주고 써야 될 당위성이 바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희 솔루션이 구축형 제품이 있고요. 구독형 제품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부분 선호하는 거는 이 구축형 제품입니다. 서버실에 네트워크 장비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해외에는 대부분 구독형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글로벌 미국도 대부분 이제 구독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국내도 점점 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구독형으로 변하고 있는데 구독형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게 연동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구축형 가서 막 설치해야 되고 그런데 물론 오래 걸리진 않지만 구독형은 클라우드 상에서 바로 연동해서 전 세계 어디나 서비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데 이런 보안 서비스는 해킹 네트워크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입니다. 계속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년 매출이 100%씩 갱신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 매우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100%씩 갱신되니까. 그래서 이 구독형 서비스는 이 글로벌 트렌드이고 국내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이제 구독형 서비스로 다 이동을 할 거고 서버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AWS나 이런 곳에 올려놓고 클라우드로 바로 서비스하는 거를 앞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솔루션이 아까 말씀드린 CDR이나 매럴 디텍션 기술의 다양한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자신 있고 우리 회사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가장 핵심 기술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비실행 파일, 문서 파일 진단율입니다. 진단율. 악성 코드 진단율이 잘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율에 대한 거는 우리 솔루션을 쓰는 현대 오일뱅크나 LIG 넥슨 같은 경우에도 언제나 진단율 테스트를 하고 들어옵니다. 진단율 테스트라는 건 우리 경쟁사랑 같이 악성 코드를 누가 더 잘 탐지하느냐를 테스트하는 건데 우리 경쟁사가 미국에는 파이어아이나 그 트렌드 마이크로라는 큰 회사예요. 그런 회사랑 경쟁해서 진단율이 잘 나와야지만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은 대부분 진단율 테스트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진단율이고요.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인터넷재능원을 통해서 진단율 테스트 결과를 받았고 더 중요한 점은 진단 속도입니다. 진단 속도가 우리가 평균 12초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탐지하기 위해서 3분에서 5분 정도 행위를 기다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12초에 진단한다는 거는 단순히 빠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존에 나와 있던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로 아예 패러다임 자체를 달리 만들었기 때문에 혁신 제품에도 선정이 돼서 조달해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혁신몰에서 수의계약으로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우리 고객이 그동안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 도로공사나 이런 공공 쪽의 주요 매출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작년부터는 빠르게 금융권 쪽에 KB증권, 한투증권 이렇게 금융 쪽에 빠르게 이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전자금융감독 시행 세칙에 따라서 금감원 산하의 모든 기관들은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발표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독과점 시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이 세 개의 유스 케이스를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망분리 영역이에요. 이 금융권이나 공공기관들은 망분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내부망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파일을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메일과 비슷하게 망연계 법상 실행 파일은 기본 차단이고요. 문서 파일랑 이미지 파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1세기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계실 텐데 전자문서를 갖고 들어가지 않고 내부망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문서는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악성 랜섬웨어 전자문서가 들어가면 내부망이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부망을 공격하려는 해커가 악성 코드를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악성 코드를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백신을 설치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요.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여기 걸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메일은 다른 사람이 보내고 내가 받기 때문에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3분에서 5분 딜레이 해도 불편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이 망연계는 써보셔서 아시죠? 내가 보내고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보내고 여기서 5분 있다 일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적용이 불가능한 시장이에요. 반드시 보호를 해야 되고 금감원 산하의 모든 기관은 망연계에 정확히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언노운 디텍션 하는 제품을. 근데 실제로 3분에서 5분을 기다릴 수가 없고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는 속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 속도가 12초라서 우리가 여기에 아주 빠르게 우리 독과점 시장으로 레퍼런스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 망연계 시장도 상당히 큰 시장인데 그거보다 더 큰 시장은 저는 이 웹 서비스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웹 서비스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예전에 많이 쓰던 팩스 있잖아요. 예전엔 문서를 팩스로 보냈죠. 근데 지금은 문서를 팩스로 보내지 않습니다. 전자문서로 보냅니다. 팩스로 보낼 때는 해킹 공격이 일어날 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웹 게시판에 전자문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보험회사분 간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게시판에 우리 솔루션이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나 다 전자문서로 올릴 수 있고 담당자는 그게 의심이 되든 안 되든 반드시 열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악성 코드를 올리는 순간 감염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웹 게시판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요. 웹 방화벽 수만큼 저희 솔루션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여기는 망연계보다도 더 속도에 민감한 게 민원인이 문서 하나 올리고 5분을 기다릴 수가 있나요? 못 기다립니다. 우리가 진단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이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독과점 시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이 문서 중앙화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있는 솔루션이 여기에 적용할 수가 없는 시장을 우리가 적용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 독과점 시장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한 건데 정확히 말하면 만들어 가겠다가 아니고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출의 반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입해야 될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진단율이에요. 진단율이 잘 나오지 않으면 속도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진단율이 잘 나오더라도 속도가 맞춰주지 않으면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속도를 우리가 기존 솔루션이 행위를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0초 정도 걸렸다면 우리가 이거를 진단 속도를 지금은 12초인데요. 이거 3차례에 걸쳐서 처음에 45초 걸렸습니다. 계속 낮추고 있고요. 지금은 12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낮춰서 더 많은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갈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시장에 대한 건데요. 전체 시장이 9,800억이고요. 우리 서비스 어베일러블한 시장이 3,700억인데요. 이 3,700억이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이 망연계, 망 분리된 곳에 망연계 솔루션이 들어간 수를 조달청이나 이런 데 보면 몇 개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망연계 솔루션 수 곱하기 시큐레이터 가격 하고요. 웹 게시판 시장은 또 엄청난 시장이죠. 웹 방화벽 게시판 수, 웹 방화벽 들어간 수 곱하기 시큐레이터 솔루션 가격 하면은 웹 게시판 시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다 더했을 때 한 3,700억 정도 시장이 나오고요.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 있습니다. 이 국내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매출 추인데요. 우리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이 주요 매출처였어요. 근데 딱 작년 분기로 해서 일반 B2B 매출이 B2G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B2B 매출은 훨씬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출이 크로스되고 고객도 더 많아진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큐레이터 매출,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대한 분석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매출 추이를 보면은 하반기에 20년의 하반기에 86%, 하반기에 94%, 88%입니다. 시큐레이터는 하반기에 매출이 90% 몰려 있습니다. 하반기에 90%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공공기관이 보안 예산을 연말에 다 집행하십니다. 연초에 집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연말에 매출의 90%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평균 한 52.7%로 2배 정도 성장하고 있는데 올해 매출 목표가 57억입니다. 근데 올해 매출 목표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올해 1분기에 작년 1분기 대비 8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에 한 4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매출을 보면 올해 매출 목표 57억에 이미 30-40%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올해 57억 매출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폴캐스팅이 뭐 POC를 했거나 아니면 견적서가 나갔거나 이게 57억을 상회하기 때문에 57억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존의 성장률에 따라서 매년 2배씩 성장하는 걸 그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게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산하려고 하는데 글로벌 클라우드로 서비스했을 때 올라가는 J커브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리니어하게 성장했을 때 2배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 전 세계 글로벌 보안 지출, 보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매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커들이 이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커들이 랜섬웨어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엄청나게 버니까 그룹화되고 조직화되고 기업화되면서 사이버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많은 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게 다 디지털 자산화되면서 해킹 공격은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보안 지출은 더 많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ETF에 매력적인 탑5 안에 항상 보안 솔루션 회사가 들어가는 이유가 정보 보안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건데요. 제가 우리 회사 솔루션 기술을 이렇게 쭉 말씀드려서 보시겠지만 우리 회사 기술은 국내에만 적용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회사들은 거의 모든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회사들은 이메일을 쓰고요. 모든 회사들은 전자문서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솔루션을 걸어보면 왜 사용해야 되는지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우리 솔루션이 막 하드웨어를 막 설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글로벌은 클라우드 상에서 AWS에 올려서 바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나.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라이즈로 확산하는 거 우리 비전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전 세계 한 10개 정도의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우리가 사우디 국부펀드가 우리 주요 주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아주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IT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우리가 다양한 기회를 갖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회사의 비전인데요. 21세기에는 컨텐츠를 주고받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유스케이스를 망연계, 문서중앙화, 이메일 쪽을 들었지만 컨텐츠가 오고 가는 모든 앱입니다. 팀스, 카카오톡, 라인, 메신저, 클라우드 저장소, 컨텐츠가 오고 가는 모든 곳에 서비스를 연동하는 걸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더 많은 유스케이스가 생길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이거는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던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시장을 지금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안 시장에 대한 기회 역시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확산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이 유스 케이스가 국내에만 국한된 유스 케이스가 아닙니다. 컨텐츠를 주고받는 전 세계 모든 회사들이 공통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라이즈하게 사우디 먼저 이제 갈 거고요. 글로벌라이즈하게 확산하는 게 우리의 시큐리티 비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